두세 달 정도 후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볼드는 너무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요. 자, 오늘 저하고 이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마지막 수업이고, 오늘 정말 이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게 중요하게 정리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 부탁을 하나 드렸었습니다. 지난번 마칠 때 어떤 부탁을 드렸나요? 저쪽에서 해서 집중이 안 됐을까요? 오늘 질문을 좀 많이 가져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자, 먼저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희한해요. 질문이 없어요. 탄머리 복구할 수 있어요? 탄머리요? 탄머리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일단 탄머리는 항상 저는 그렇죠. 항상 다시 베이직으로 가죠. 탄머리란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항상 우리가 뭔가를 공부하고 뭔가를 할 때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탄머리 복구할 수 있어요? 탄머리 복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탄머리란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자, 탄머리란 무엇일까요? 어떤 걸까요? 실제로 탄머리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머리 중에 탄머리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태워봐서 알잖아요. 안 남아요. 그렇죠? 실제로 탄머리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면 그냥 탄머리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열에 의해서 탄머리라는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자, 그 손상이 아주 심한 머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어떠냐면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늘어져 갖고 너덜너덜 되는 머리. 근데 지금 탄머리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머리들은 느낌이 어때요? 딱딱하고 되게 지글지글하고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우리 에드펌한 머리 있죠? 에드펌 머리가 자라나오면 지글지글하면서 이렇게 딱딱해지죠? 그건 탄머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열을 그렇게 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탄머리란 표현 자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완전히 힘없이 녹아있는 머리, 녹아서 그냥 너덜너덜한 머리, 또 하나는 머리가 좀 딱딱해지면서 결이 지글지글하는 머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게 회복을 시키기가 더 좋을까요? 녹아있는 머리.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지글지글한 머리가 훨씬 더 회복시키기는 좋아요. 녹아있는 머리는 안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머리 같은 거예요. 펩티드 결합도 다 끊어지고 과연화돼 갖고 그런 머리이기 때문에 그건 단백질을 채워도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어요. 오히려 완전히 되살리기가. 하지만 그렇게 지글지글한 머리, 이런 머리들이 오히려 살리기는 편해요. 자, 그럼 지글지글한 머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살리겠죠. 자, 녹아있는 머리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과연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완전히 단백질이 싸그리 다 빠져나가고 펩티드 결합이 끊어지고 너덜너덜하고 늘어지는 머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머리들은 땡기면 쭉쭉쭉 늘어나죠. 탄머리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지글지글하고 딱딱해진 경화된 머리, 얘네들은 어떤 머리일까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이런 머리, 그쵸? 이런 머리죠. 이런 머리는 물론 이제 단백질도 많이 유실됐겠죠. 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알칼리가 잔뜩 쌓인 머리예요. 알칼리가 잔뜩 쌓이면서 알칼리가 쌓이니까 단백질이 다 분해가 되면서 계속 빠져나가는 머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형태 자체가 완전히 지글지글 돼 버리는 거죠. 얘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얘는 단백질을 아무리 채운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채우면 머리는 건강해져요. 분명히 건강해집니다. 머리는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는데 저 지글지글한 결은 잡히지를 않아요. 저걸 어떻게 해야 잡힐까요? 얘는 우리가 늘어진 머리는 형태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형태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형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단백질을 채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여기를 단백질을 채워놓고도 형태를 좀 잡아야 돼요.
형태 변화를 줘야 돼요. 형태 변화 주려면 어떤 시술을 해야 되나요? 펌을 해야 됩니다. 연화를 해서 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클리닉 중에 최고의 클리닉은 열펌이다란 말이 나온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얘는 연화제가 도포되지 않으면 잡히질 않아요, 사실. 일단 디톡스를 해갖고 디톡스를 해서 알칼리만 싹 빼내면 이렇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되게 일시적이에요. 이거 아이롱으로 피고 드라이 한 머리 아니거든요. 디톡스만 해가지고 알칼리만 싸그리 다 빼내고 정말 제대로 빼내고 그 다음에 말리기만 한 머리예요. 그런데 일시적이에요.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을 잡아야 되는 거죠. 결 잡은 거 한번 볼까요? 안타깝게도 비포 사진이 없어요. 자, 어떤 머리인지 아시겠죠? 대충. 자, 이 머리도 마르면 아까처럼 지글지글 되는 머리입니다. 사실 저희 이제 대표님 머리예요. 저희 대표님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당신 머리에다가 자꾸 테스트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저희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시술을 하면서 자꾸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엄청 손상이 심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리빌드 케어를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엄청 건강해진 건 분명해. 하지만 결이 지글지글하다 보니까 이게 건강은 한데 결이 안 잡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엉키고 머리가 부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건강은 해졌는데 결이 안 좋아. 이제 결을 잡으려면 형태를 잡아야 되니까 펌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리 펌이라는 걸 해드린 거예요. 제가 보다 못해서 그걸 해드렸습니다. 글씨 보이시죠? 자, 어떻게 했을까요? 연화제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1:2) 혼합을 했어요. 1:2. 자, MC라는 제품은 환원제만 있는 거예요. 환원제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2. 자, 스키노라이크는 지금 많이 아시죠? 어떤 건지? 준호에 지금 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1:2로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빗을 댄 밑에만 도포를 했어요. 위에는 도포하지 않고 저 밑으로 이제 결들이 지글지글 했었거든요. 저기다가 도포를 해서, 자, 도포를 하는데 제가 저희 스타일리스트 한 명하고 둘이서 같이 했거든요. 제가 저 반대쪽을 했고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이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을 보면 조금 두껍게 도포가 됐어요. 이거 하실 땐 상당히 얇게 도포를 하셔야 돼요. 얇게 도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두껍게 돼서 중간에 중처리를 하고 이랬어야 되고 저 반대쪽은 중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됐었습니다. 아마 그 소리가 어디 써 있을 거예요. 아주 얇게 펴발라야 되고요. 모발 상태에 따라서 연화제 도포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같은 펌제라도 도포량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아주 얇게 소량만 도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은 알칼리를 사용해서 충분히 환원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쭉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쭉 갔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과연화 조짐이 살짝 있어가지고 중간에 K를 도포하고 pH 짧게 해갖고 K를 도포하고 그래서 연화 시간 다 보고 연화 세척 전에 pH 처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머리가 지글지글 구겨져 있는 머리잖아요. 이걸 다 말려놓고 매직을 당겨도 안 펴져요. 해보신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완전 우리가 매직을 당기면 머리 다 말려서 하잖아요. 완전히 다 말리고 매직을 아무리 당겨도 펴지지 않습니다. 저 머리는. 여러분들 셔츠를 빨았는데 셔츠를 세탁을 했는데 완전히 뭐 자글자글 구겨져 있어. 그걸 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분을 뿌려야 돼요. 마른 거 아무리 힘있게 다려도 절대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번 살짝 다려서 일단 형태를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만 조심할 게 있죠. 수분이 있는 상태니까 고온을 갖다 대면 안 되겠죠. 매직한다고 온도 높은 걸로 다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온으로 한번 다립니다. 수분이 남은 상태에서 100도 이하로 해갖고 살살살 다리면서 힘 빼고 살살 다리면서 수분이 다 날아가서 완전히 건조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온으로 다시 한번 당겨줘요. 이제부터 매직 당긴다는 느낌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고온에서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고온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왜일까요? 이게 건열과 습열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리 하면서도 일상생활에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자, 우리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 가서 때 불린다고 들어가는 탕이 있죠. 온탕. 온탕의 온도 몇 도 정도 될까요? 목욕탕 가본 지 너무 오래됐을까요? 한 39도 정도 됩니다. 38도에 39도 정도 돼요.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연세 좀 있으신 분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아주 뜨거운 탕 있죠. 열탕이라고 하는 거. 그건 몇 도 정도 될까요? 42도, 43도 이 정도 돼요. 거의 엄청 뜨거워요. 들어가지도 못하죠. 한 번에 못 들어가죠. 다리 담그고 조금 있다가 꼈다가 조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게 그게 한 42도에서 43도 정도 돼요. 그런데 목욕탕 한쪽 편에 보면 유리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데 있어요. 사우나라고 하는 곳 있죠. 거기는 몇 도일까요, 온도가? 목욕탕들을 안 가본 세대인가요? 어렸을 땐 다 가보지 않았나요? 거기는 80도가 넘어요. 80도가 넘습니다. 자, 탕 같은 경우는 그게 습열인 거예요. 수분이 있는 열이고요. 우리 사우나 같은 경우는 건열인 거죠. 공기를 통해서 오는 열인 거죠. 그래서 습열과 건열은 그렇게 차이가 나요. 만약에 열이 80도인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화상 입어버리겠죠. 이게 습열과 건열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달여줄 때는 무조건 낮은 온도로 달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높은 온도로 달였다가는 머리가 난리가 나는 거죠. 진짜로 단백질이 다 익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로 해갖고 제대로 펴놓고 그리고 뜨거운 걸로 다시 달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결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탄머리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 머리는 지금 보면 리빌드 케어를 몇 번을 한 머리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처리 미리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에. 근데 만약에 우리 고객이 오셨는데 머리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리빌드 케어를 하고 다음번에 와갖고 또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오늘 하루 만에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단백질을 채웁니다. 단백질을 채워놓고 K를 도포해서 흡수를 시켜요. K를 도포해서 흡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K 도포하고 나서 뭐 해야 될까요? 열 처리해야 됩니다. 열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말리면 500원밖에 못 받는다 그랬어요. 탈수 축합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놓고 플레이팅을 하는 거예요. 프레스란 말 쓰지 않기로 했죠. 나중에 헷갈려진다고, 그것 때문에 분명히 문제 생긴다고. 그래서 플레이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다시 연화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연화를 들어갑니다. 자, 연화 들어갈 때도 지금 같은 경우는 리빌드 케어를 여러 번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건강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연화제로만 도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약도 셀 수 있어요. 그런 모발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K하고 연화제를 8대2, 9대1 정도로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도포해서 그걸로 연화를 보는 거예요. 자, K를 뭐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면 7대3 정도 괜찮겠죠. 그 정도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자, 그렇게 놓으면 좋은 점이 뭘까요? 연화제가 되게 묽어지겠죠. K형 혼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게 안 발라도 되겠죠. 이렇게 두껍게 도포가 되질 않겠죠. 아주 얇게 도포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시면서 핸들링 하시고, 자,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연화 테스트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연화펌하는 연화 테스트랑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을 봐주시는 게. 이따가 그 시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똑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결이 좀 잡히고요. 그런 머리 있죠? 우리 에드펌 해갖고 지글지글한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온 머리들. 그쵸? 여기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내려오면 이제 보여요. 이제 그런 머리들을 필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이 됐을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봐봐요. 질문을 가져오면 본인이 평상시에 일하면서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난해했던 점들이 해결이 된다고요. 질문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문이 없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알거나 아는 게 없거나. 그 뭐지? 앞머리 아이롱 자국이 났었는데요. 그런 거는 아이롱 자국이 났다는 소리는 살짝 탔어요. 열펌 아이롱 자국이 난 거예요? 그런 것도 저걸로 돼요? 꺾인 거예요? 아니면 지글지글해진 거예요? 지글지글. 지글지글해진 거예요? 아,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또, 염색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예. 머리가 웨이브가 진짜 잘 안 걸려요. 염색을 주로 하시는데 웨이브가 안 걸려요. 자, 아니 게다가 예, 머리에 약간 곱슬기도 있고 예, 열도 붉어요. 예, 그냥 반응으로 딱 봤을 때 하나가 정말 잘 나올 것 같은 머리인데 예. 진짜 잘 안 걸려요. 예. 1펌도 안 걸리고 10펌도 안 걸리고. 자, 이런 케이스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이 많아져요.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될 게 많아져요. 왜 그런가? 이게 발수성 모여서 그런가? 그런데 염색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죠. 발수성기는 이미 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분이 이게 한 50대? 50대, 50대. 모발은 염색을 자주 하신 거예요? 새치 염색 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홈컬러 하시나요? 아니면 프로페셔널 컬러 하시나요? 공장에서 계속 컬러를 하셨어요. 집에서 뭐 거의 다 안 하시는데 특히 겉단이 예. 컬이 너무 안 걸려요. 뭘 특히 해도. 겉단이 너무 안 걸려요. 자, 한번 봅시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그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머리 길이는 어느 정도 되세요? 단발? 단발. 그 머리 들어보면 어때요? 가볍지 않아요?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가볍죠. 그렇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그런 머리들이 있어요. 머리 굵기 괜찮아요. 머리 굵기 좋아요. 그게 얇은 편도 아니에요. 머리 굵기 좋아요. 그런데 연화제를 도포해 보면 한 5분 이내에 맛이 훅 가는 머리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예요. 왜 그럴까요? 아, 머리 굵기 꽤 있거든요. 그리고 손상도 그닥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연화 시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실수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속 고객이니까 다행인데 신규 고객 오셨어요. 신규 오셨는데 머리도 꽤 굵어. 손상도도 별로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약을 좀 세게 들어갔겠죠? 그러고서 잠깐 한눈 팔고 딱 왔더니 머리가 완전히 확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은 있으세요? 자, 이런 머리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머리 들어보니까 가볍지 않아요 라고 해서 딱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잘 들어보죠. 그 신규 고객들이 오시면 진짜 이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머리 이렇게 들어봤을 때 머리의 숱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동일한 양을 들었을 때 무게가 엄청나게 가볍게 느껴지는 머리도 있고 머리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 머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의 밀도가 달라요. 모발 내부의 단백질의 밀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거에 있는 같은 경우 안에 단백질이 되게 엉성한 상태예요. 굵기만 굵지 엉성한 거야. 쌀이 있는데 쌀이 있죠. 쌀은 되게 단단하죠. 쌀이 뻥튀기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단백질 밀도가 낮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펌제가 쑥 들어가면서 완전 과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이 밀도가 낮으니까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거리들이 되게 멀겠죠. 그러면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백질을 채워야 돼요. 그런 머리일수록 단백질 채우기도 쉽습니다. 왜냐면 안에 밀도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이 우겨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깃밥을 푸는데 그래요. 공깃밥 푸는데 설렁설렁 퍼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 다 꽉꽉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공깃밥 반 이하로 줄걸요? 그쵸? 근데 그걸 꽉꽉 눌러서 이만큼 푼 거와 설렁설렁 퍼갖고 이만큼 푼 거,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머리는 단백질을 K를 잔뜩 채워주고 그러고 나서 시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객은 이제 계속해서 리빌드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 거죠. 답이 됐을까요? 또? 예. 손상된 머리나 이제 탄 머리를 이렇게 결정 펌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펌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컬을 예. 걸게 됐을 때는 걸립니다. 문제가
걸립니다. 걸리는데 다만 지금 이 머리 같은 경우는 리빌드 케어를 여러 번 한 머리죠. 한 서너 번 한 머리입니다. 근데 그 고객님은 그렇게 해서 일단 결은 잡았어요. 형태는 잡았는데 아직도 안에는 데미지가 상당히 크겠죠. 그 이후에 케어를 좀 하시면서 단백질을 많이 채우는 상태에 나중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나중에 들어갈 때 과연화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놀랍게도 연화가 안 나올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쫄면 연화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따가 그런 내용도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가능합니다. 또 허물 목걸머리 저기 백모 빼곤 다 걸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준호 모발과학 수업을 재작년 11월에 시작했거든요. 로데오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로데오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 원장님 머리가 어깨에 살짝 닿을 정도? 닿을랑 말랑하는 정도? 그 정도 머리였는데 끝에 이만큼이 탈색 머리였어요. 탈색을 2회 정도 한 머리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3개 매장을 하고 계시니까 스타일리스트가 거의 30명 되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모발과학 이제 수업을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아침마다 힘들어갖고 인컬 펌을 C컬 펌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해준다고. 왜요? 그랬더니 탈색한 머리라고 아무도 안 해준대요. 왜 안 해주죠? 돈 벌기가 싫은가 봐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제가 펌을 했어요. 그 머리에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해달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마지막 날 수업을 이제 실제로 펌을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모발 진단을 잘 해야 되고 펌제를 잘 조제를 해야 돼요. 셀렉을 하는 게 아니고 조제를 해야 돼요. 그 모발에 딱 맞게. 그래서 그날 펌제 다 가져오세요. 그래갖고 테이블 위에 쫙 널어놨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펌제가 제가 쓸만한 펌제가 없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현장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펌제 가져온 게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펌제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성분을 뭐를 했겠어요? 다 뒤집어서 성분만 보는 거예요. 성분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로 하면 펌 안 나올 것 같고 이걸로 했다가는 펌이 오히려 머릿결이 안 좋아질 것 같아갖고 각자 장에 있는 펌제 다 가져오세요. 그래갖고 펌제를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서 셀렉을 해갖고 2개, 3개씩 섞어가면서 펌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바를 거 따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펌을 했거든요. 결과가 어땠냐면 진짜 그때 사진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마 로데오점에 누가 사진 찍어놓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 있으면 사진 좀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아이롱으로 스타일링한 것처럼 컬이 탄력있게 나와버렸어요. 충분히 나옵니다. 잘해야 대신에 그냥 한다. 펌제 발랐다고 펌이 나오는 건 아니고 제대로 전처리하고 모발 진단하고 그러고 들어가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매직을 계속 하시는 분인데 곡들이 엄청 심해요. 예. 되게 가늘어요. 그리고 집에서 염색은 자주 하진 않으시는데 연화가 너무 잘 안 나와요. 연화가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스킨 어라이트 건강모랑 순강모를 좀 섞어가지고 연화 처리를 하고 펌하실 때 항상 케어를 하시니까 단백질도 많이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연화가 보통 사람의 한 3배 정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연화 2번씩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머리를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그런 머리를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엄청 센 약으로 완전 녹여버리고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브라질리안 케라틴이에요. 브라질리안 케라틴 트리트먼트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히스패닉 애들, 흑인 애들 머리를 완전히 노곤노곤하게 만드는 거죠. 옛날에 스트레이트 크림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트레이트 크림이라는 게 엄청 센 약이에요. 머리를 쓰기에는 염색을 자주 하시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령대가 50 중반이시란 말이에요? 브라질리안 케라틴 트리트먼트 약이 나온 이유, 그 제품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걔네들 머리 우리 매직하는 것처럼 펴지지 않아요. 절대로 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완전 엄청 센 약, 걔네 릴렉서라는 걸 사용해요. 릴렉서라는 걸 사용해갖고 발라갖고 빗으로 계속 빗질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완전히 다 끊어갖고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갖고 늘어뜨려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곱슬기는 많이 펴지는데 그래도 남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닌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머리를 일단 걔네들은 막
막 이렇게 돼 있던 머리인데 다 늘어는 졌는데 결이 안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센 약을 엄청 썼으니까, 릴렉서를 사용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는 게 브라질리언 케라틴 트리트먼트였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오제닉스, 신데렐라 이런 것들인 거죠. 슈퍼 케라틴, 그다음에 뭐 케라본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리언 케라틴 트리트먼트 우리한테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걸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머리들은 연화를 정말 오래 보셔야 돼요. 센 약으로 확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오래 보셔야 돼요. 지금 아마 금호발은 발수성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집에서 혼자 염색을 잘 안 하시긴 하는데 가끔 헤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헤나를 하세요. 헤나 한 머리 펌이 안 나오는 이유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사이사이에 아니, 헤나 먼저 산성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헤나 한 머리, 매니큐어 한 머리, 신데렐라 한 머리, 펌이 잘 안 나오죠. 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왜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런 머리들은 펌이 왜 안 나온다 그럴까요? 코팅막이 씌워 있어서. 그렇죠. 그 소리 많이 합니다. 모발에 막이 씌워져 있어서 펌제 침투가 안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 과연화 되거든요. 그렇죠? 펌제 침투 안 되는 거 아니죠. 과연화가 된다는 소리는 펌제가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펌제가 침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쉽게들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과연화가 안 돼야지. 뭘 갖다 발라도 과연화가 안 돼야지. 펌제 침투가 그렇게 보호막이 엄청나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걔네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걔네들은 헤나 같은 경우는 헤나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또 헤나가 뭔지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과연 헤나란 뭐길래 헤나에 어떻게 되길래 그게 우리가 시술하는데 방해를 할까? 헤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나는 어떻게 해서 염색이 되는 걸까요? 어느 부분에 염색이 돼요? 헤나는? 큐티클, 모표피, 모피질. 모표피에 되는 거죠. 모표피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나를 하면 흰머리는 시뻘개지고 까만 머리는 그대로 까만색으로 있는 거죠. 물론 반사가 되면 살짝 붉은빛이 돌기는 하지만 염색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헤나 염색이라고 말하지만 염색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자,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서 큐티클과 큐티클 사이사이에 다 껴버려요. 들러붙어 버려요. 그러면서 색을 발색을 시키고 우리 봉숭아 물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큐티클층은 투명하다고 그랬죠. 걔네들을 붉은빛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큐티클과 큐티클 사이를 우리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를 막아버리는 거죠. 막아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 틈이 좁아지는 거죠. 큐티클과 큐티클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알칼리 성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꿀 끼고 들어가는데 환원제가 들어가기 큰 사이즈의 환원제가 들어가기에는 이 틈이 너무 짧은 거예요. 틈이 좁은 거예요. 환원제가 안 들어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얘네들을 더 틈을 벌려주면 되겠죠. 틈을 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틈이 더 벌어질 수 있을까요? 큐티클 사이가 더 벌어지려면. 그러면 센 약을 쓰면 확 벌어지겠죠. 하지만 센 약을 쓰면 어떻게 돼요? 과연화가 되겠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만든 게 ES 앰플이에요. ES 앰플이 어떤 뜻을 갖고 있었어요? E가 이레이징이죠. 지우다, 제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S는 스웰링이었죠. S는 스웰링이었죠. 부풀리다, 팽유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얘 지우는 건 뭐? 실리콘과 오일을 지우는 거죠. 팽유시키는 건 당연히 모발일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레이징을 할 때는 핸들링을 해요. 여러분들 폼클렌징 바르고 비벼야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핸들링을 합니다. 스웰링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도포해놓고 열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머리 팽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머리들 같은 경우는 도포를 하고 한 10분 정도 히팅캡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발이 이미 팽현이 돼 있겠죠. 그리고 펌제를 도포하는 거예요. 발수성모, 강모 이런 머리들 연화 보실 때 이걸 쓰시면 엄청 편해지실 거예요. 엄청 편해.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될 겁니다. 자,
연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한 번 바른 약 갖고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요? 도포를 해놓고 연화 시간이 엄청 길어지면 얘가 더 이상 일을 못해요. 왜? 그래서 재도포를 하는 거예요. 재도포하면 약이 더 많이 치니까 아니고 처음에 발랐던 연화제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왜? 항상 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연화제 도포하고 히팅캡 씌우시나요? 히팅캡이란다. 저 랩핑 하시나요? 네. 랩핑 하시나요? 어떤 걸로 하시나요? 랩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꽃가루 모자 쓰시나요? 꽃가루 모자 씌우시죠? 그냥 갖다 씌우시나요? 아니면 꼼꼼하게 다 틀어 막나요? 꼼꼼하게 틀어 막지 않으면 씌우나 마나요. 꼼꼼하게 안 틀어 막고 얘를 갖다 이렇게 딱 그냥 얹어놔. 뿌리 눌릴까봐 막 걱정돼갖고 살짝 얹어놨나? 그럼 앞에는 다 뚫려 있죠. 뒷머리는 연화가 제대로 나오는데 앞머리는 안 나와요. 근데 연화 테스트를 보면 뒷머리, 앞머리 다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펌을 하면 앞머리는 다 풀려 있어요. 뒷머리만 짱짱하게 나와 있고요. 왜? 공기 중에? 뭐라고요? 성분이 날아가요. 날아가진 않아요. 산화돼서요. 펌제에는 알칼리제가 있고 환원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칼리제와 환원제가 있는데 알칼리제는 옛날에는 앞머리를 썼는데 요새는 에탄올 아민을 쓰기 때문에 얘가 휘발되고 날아가지 않아요. 그대로 잔류해서 계속 일을 합니다. 하지만 환원제는 알칼리가 들어가서 안에 있는 단백질들을 염결합에 끊어서 다 분해하기까지 환원제는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대기하고 있다가 안에 다 끊어갖고 모발이 전체적으로 팽인이 되면은 그때 환원제가 문이 열리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얘네가 다 산화돼 버리면 더 이상 환원제로서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핑을 하시면 꼼꼼하게 다 막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객은 거울로 앞머리만 보고 있는데 뒷머리는 내가 보기에 뒷머리 엄청 잘 나왔었는데 앞머리가 안 나왔어. 고객은 펌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환원제가 못 들어가고 계속 문 앞에 대기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면서 환원제의 역할을 힘을 다 뺏겨버리는 거죠. 산화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환원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재도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미리 스웰링을 시켜놓으면 어떨까요?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스웰링을 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나아지실 거예요. 답이 됐을까요? 그 모다모다 샴푸 쓰시는 분 골드펌 해도 ESM 프라임 나와요? 모다모다 하셔도 나옵니다. 모다모다 하셔. 모다모다는 사실 펌을 방해하지 않아요, 별로. 모다모다 하신 분들 펌이 안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모다모다 성분 자체가 펌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모다모다보다 더 무서운 거 보여드릴까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요새 블랙 샴푸라고 나오는 것들. 블랙모 딱 한 번 염색 샴푸. 한 번만 해. 모다모다는 그 세 개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달. 걔네가 말하는 게 한 달이고 실제로 2달 걸려요. 8주 정도 걸려요. 8주 정도 돼야 색이 그래도 흰머리가 좀 감춰질 정도로 먹어요. 그러니까 모다모다는 사실 고객들이 한 번 정도 써보고 그 다음에 안 쓰게 됩니다. 세치 염색 하시는 분들 왜 해요? 뿌리에 흰머리 자라는 것도 많은데 8주 정도 머리를 감아야 이게 커버가 돼요. 8주면 거의 뭐 2.5에서 3cm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여전히 흰머리란 소리예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서양에서 미국에서 먹혀요. 모다모다가. 그 아마존에서 한때 아마존 히트 상품이 됐었어요. 미국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히는 게 흰머리가 백모가 80% 이상이 된다면 쓸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다모다 샴푸를 하면 완전히 까매져요? 젓갈색으로 변하죠? 젓갈색으로 변하는데 나머지 머리, 흰머리가 아닌 나머지 머리는 무슨 색이에요?
까만색이잖아요. 까만색에 젓갈색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 있는 거야. 완전히 노숙자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한 번 써보고 안 쓰게 돼요, 그거는. 왜냐면 까만 머리를 그 명도로 맞추지 못하면, 그러니까 까만 머리 어차피 명도로 맞추면 그냥 염색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뭐다는. 근데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 방에 까맣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객들이 쓰고 있는 제품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갑을 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장갑을 끼고 해야 되네요. 이런 거 안 들어있다고 합니다. 연모제 생긴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샴푸가 통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좀 이상하죠? 중간에가 뭔가 이렇게 뚜껑처럼 이렇게 위아래가 맞물려 있는 느낌이 나죠? 자, 1회 사용시, 2회 사용시. 물론 믿을 건 못 되지만, 이런 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홈쇼핑에서 판다면 이렇게 한답니다. 이런 거 안 들어있다고 막 그래요. 그럼 이건 좋은 제품이구나. 아니요. 안 좋은 성분들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이게 안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염색 샴푸지만 순한 성분으로 꽉 채웠습니다. 헛소리죠. 샴푸는 기본, 염색까지 되는 시각처 보고 기능성 염색 샴푸. 요거는 한번 제가 사서 보려고 해요. 전성분표 볼게요. 1제, 2제. 뭐예요? 염색약이죠. 염색약이죠. 보통 전성분표 하면 1제 따로 하고 2제 따로 쓰거든요. 일부러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쭉 보면 아까 파라페닐렌 디아민 안 들어있다면서요. 파라페닐렌 디아민 들어있죠. 레조시놀 들어있고요. M-아미노페놀, 아미노페놀 들어있고 염산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요새 정말 철면피들이 많아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홈쇼핑 보면서 이걸 다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분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홈쇼핑 보고 사는 거죠? 누가 우리 고객들한테 그런 제품 파는 거예요? 한 달에 이걸로만 억 단위로 버는 애들이에요. 월급이 억이에요. 한 달에 억씩 벌어요. 그런 애들이 이런 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아니에요. 그거 하면 상해요.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고객들은 믿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팩트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패드나 핸드폰 있잖아요. 요새 못 쓰신다고요? 딱 찾아갖고 성분표 딱 들이대고 그렇게 말씀 안 하면 고객들은 안 믿어요. 이제 한번 볼게요. 정제수 다음에 하이드로젠포 옥사이드. 하이드로젠포 옥사이드가 뭐예요? 과수예요. H2O2예요. 염색약이네. 그쵸? 이걸 매일 해? 와, 이거 매일 하고 나한테 와서 뭘 파마해달라고 그래? 어쩌라고 날 들어.
진짜 여러분들 조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고객이 와갖고 펌해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쭉 해갖고 여기 뭐 폴리머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쭉 폴리코토늄 이렇게 해갖고 머릿결 부드러워지는 거 엄청 많습니다. 클로라이드, 아보카도 오일, 마카다미아 씨 오일, 올리브 오일, 호호바 씨 오일, 포도 씨 오일, 동백수. 자, 이거 하면 머릿결 어떻겠어요? 느낌이 부드러워요. 모발 상했다고 느낄까요? 안 상했다고 느낄까요? 안 상했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맨날 쓰면 머리 진짜 안 상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염색하시잖아요. 펌은 안 하셔도 염색은 하시잖아요. 머릿결 안 좋아하는데 염색하면 당일날 어때요? 머릿결 엄청 좋아지죠? 근데 진짜로 머리가 염색하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이제는 부드러운 게 머릿결이 좋아지는 거예요. 부드럽고 머릿결 좋아지는 게 그게 케어다, 머리가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갖고 염색하면 염색 전보다 훨씬 머릿결 좋아지지만 샴푸 두세 번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알죠? 이제 염색해서 얼마나 상했는지. 그쵸? 근데 고객들 매일매일 하는데 매일매일 머릿결이 좋아지는 거지. 이러면 이렇게 기름을 많이 발랐는데 뭐 기름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고 얘네가 머리 안으로 다 스며들었을 텐데 뭐. 그쵸? 이걸 해갖고 와갖고 딱 해갖고 나한테 머리 해갖고 그래서 파마해달라고 하는데 괜찮네 그러고 연화제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담 차트 본 것처럼 고객님이 어떤 거 쓰는지 다 알아요. 홈케어 제품 홈컬러 제품 못 쓰는지 다 알아야 된다고. 그걸 알고 하죠. 무조건 신규 고객은 무조건 그거 다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갖고 나 아픈데 어디 아프게 맞춰봐. 못 맞추지.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쵸? 내가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고객의 데이터를 알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준호 시무식 때 데이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미용하던 시절하고 달라요. 제가 미용할 때는 끼케야 비건이나 비겐이나 아니면 동성제약에서 나오는 거 뭐 이런 연모제들 홈컬러 해봤자 여러분들은 정말 말도 못할 제품들이 무지무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통 이상했죠? 이거 따면 안에 짬짜면처럼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펌핑을 하면 두 개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 두 개 들어있는 거예요. 버블 염색보다 이게 더 진짜 안 좋은 거죠. 제가 이걸 사보고 싶은 건 진짜 시각처에서 이걸 샴푸로 허가를 받았나 궁금해요. 그게 저는 얘네가 염색약으로 허가를 받고 샴푸라고 홍보를 하고 파는 거 아닐까 싶어요. 도저히 샴푸로 허가받을 수 있는 성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보고 싶다라는. 그래서 내가 막 보는데 잘 안 보여요. 뭘로 허가받았는지 뒷면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써놨겠지. 보험사 약관처럼.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제품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LG나 애경도 처음엔 했어요. 뭐다 대응한다고 처음에 블랙 샴푸를 해갖고 나왔는데 보니까 성분들이 다 연모제 그 색소들 파라펜이라는 레조시놀, 피로갈롤, 그 다음에 뭐 무슨 아미노페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경하고 LG는 그 대기업이다 보니까 싹 없앴어요. 그거 싹 없애고 대신에 뭐 넣었을까요? 색소를 드립다 넣었어요. 매일매일 토닝하라는 소리죠. 매일매일 토닝하라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 장난 아닌 세상입니다. 공부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정사정 해야 돼, 공부하라는 소리를. 나는 이제 이런 거 나오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후배들이 미용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해갖고 미용의 위상을 쭉쭉쭉 끌어올려야지. 제가 80, 90 먹어서 나 왕년에 미용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판 쳐놓으면 나중에 나 옛날에 미용했어 소리도 못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또 질문? 그래서 염색한 머리들 펌이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거예요. 블랙 샴푸 쓴 머리 펌이 안 나오는 거 이런 거예요. 뭐다는 상관없습니다.
그 뭐다는 뭐 소송하고 있고 이런 건 그냥 냅두고 있고 참 이런 거나 좀 시각자 알아서 좀 하지. 신기해요. 광고 진짜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더 이상 광고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를 해요? 카카오톡 오픈 채널 열어갖고 글로 사람들 다 모으고 있는 거죠. 그다음 그 사람들 입소문 통해갖고 이제 바르려고 빨리 짧게 치고 빠져버릴 겁니다. 얘네 분명히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거 형사처벌 받습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오바락 그것도 수업 중에요. 예. 연화제 펌제 필지에다가 예. 오일이나 에센스 같은 성분, 그러니까 큐티클이 친유성이잖아요. 그 오일 같은 거를 5% 이내로 믹스해서 썼을 경우 연화력이 또 높아지고 안정화된다. 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요즘에 나오는 펌제도 유효한가요? 아니요. 오일을 넣으면 그 오일이 펌제랑 같이 스며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 나면 머릿결이 좋아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뿐이지 사실 그게 연화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백질 그 오일들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일들이 들어가면 모발 안으로 들어가면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에 껴버리면 나중에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럼 펌이 늘어질 수 있죠.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아마도 원장님들은 예전에 시세이도 펌제 많이 쓰셨을걸요? 그렇죠? 요즘도 쓰시나요? 어느 순간 시세이도 놔버렸죠. 왜요? 준호 펌제 나왔어. 준호맨이에요. 그래서 준호 펌제 많이 쓰나요? 다녀보면 또 준호 펌제 많이 안 쓰던데? 시세이도 오래 쓰면 펌이 늘어져요. 맞아요. 그쵸? 왜 늘어질까요? 근데 처음에 시세이도 펌제가 옛날에 너무 유명했어요. 엄청 비쌌어요. 엄청 비싼데도 너무 유명해서 그걸 쓰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미용실 바깥에 배너를 시세이도 펌제 쓴다고 배너를 세워놓을 정도로 시세이도 펌제가 옛날에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세이도 펌제가 싸그리 다 들어갔어요. 제 시세이도라는 브랜드를 제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펌제가 그런 거예요. 왜? 시세이도 펌제에는 실리콘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펌이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제시수라고 그러면 실리콘이 계속 쌓이면서 나중에 펌이 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세이도 펌제를 다 손을 놓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지거든요. 딴 펌제 쓸 때 얘 컬이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세이도 펌제가 사라지게 된 거죠. 옛날엔 진짜 비싸게 받는 데는 다 시세이도였어요. 그렇죠? 동네에서도 시세이도 쓰는 미용사들은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강했고 참 웃기던 시절이에요. 비싼 돈 주고 이상한 제품 사갖고 쓰면서 그거 갖고 막 프라이드 어깨 뽕 세우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연모제에다가 이원 같은 걸 섞어서 정확히 당 성분이 들어간 그런 성분을 섞어서 발랐을 경우 발색력과 지속성이 올라간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참 옛날에 별짓 다 했어요. 별짓 다 했어요. 설탕도 넣어서 하고 그쵸? 자, 설탕 넣어서 하고 미원 넣어서 하고. 자, 미원이 뭔데요? 미원이 뭐예요? 미원의 성분. 자, 성분은 거짓말 안 한다고 계속 성분 공부하라. 여러분들 제발 성분 공부 좀 하세요. 그래야 엄한 데 휩쓸리지 않아요. 미원이 뭐예요? 미원은 MSG. 미원이 뭘까요? 글루탐산이에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미원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 중에서 글루탐산이에요. 글루탐산 뭐였죠? 아미노산 중에 어떤 아미노산이었죠? 아이고, 내가 두 개를 외웠어. 거봐, 내가 이거 나만의 언어로 내가 정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니까. 공부하면 뭐예요?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산성아미노산. 이걸 넣으면 pH가 조금 낮아지겠네요. 그리고 아미노산이네요. 그런데 염색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옛날에 펌어할 때 조금 넣었죠.
펌할 때 조금 넣었어요. 아미노산. 근데 아미노산은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 알잖아 이제. 그쵸? 그리고 설탕 넣어서도 했어요 옛날에. 설탕 넣어서 하면 설탕은 뭐예요? 설탕은 뭐길래? 설탕 넣으면 좋아져. 그러니까 머릿결이 좋아지죠. 촉촉해지면서. 이 제품 아시죠? 아시죠? 준에서 쓰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여기 뭐 들어있어요? 이 제품의 이 색깔은 캐러멜 색깔이고요. 캐러멜은 어쨌든 당이다 보니까 하고 나면 머릿결이 조금 더 촉촉하니 덜 건져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고 저걸 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걸 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미온을 넣는다. 옛날에 미온 펌할 때 미온 조금씩 넣어서 하기도 했어요. 뭐 그렇게 설탕을 넣어서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드세요. 고춧가루 풀어서 생강차 드시지 마시고, 생강차 드시거나 뭐 이런 거 드시지 말고 그냥 감기 걸리면 감기약 드세요. 한 방에 끝납니다. 그쵸? 요새 옛날에 이런 제품들 없을 때예요. 좋은 제품도 안 나올 때. 그때 민간요법 하던 시절. 지금 좋은 제품들 잘 만들어서 나오는데 그걸 하겠다고 미온을 사갖고 그러지 맙시다. 미온 한 20년 전에 쓰던 거, 20년 전에 쓰던 거, 미온 같은 거. 교수님이 생각하는 요즘 나와 있는 펌들 중에 이거 진짜 괜찮다 이런 펌들들이 스키널라이크 괜찮아요? 써보니까 좋지 않아요? 네. 스키널라이크 괜찮고요. ATS의 트윙클 말고 제발. 트윙클은 나온 지 20년도 넘었어요. 트윙클 말고 ATS의 맥스라는 라인이 있어요. 좀 금색 파우치에 들어있는 거. 트윙클은 갈색 파우치, 그쵸? 그 다음에 나온 게 리플래시라고 은색 파우치. 은색 파우치 리플래시 만들었다 폭망했죠? 그 다음에 이를 갈고 나온 게 맥스. 은색 파우치에다 했다가 폭망했어요. 뭐 했겠어요? 금색 파우치를 만들었죠. 이건 잘 나왔어요. 나이스예요. 자, 스키널라이크 ATS. 자, 특정 제품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특정 제품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특정 제품이 아니라 성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펌제를 제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스키너라이크 펌제 웨이브 펌을 세팅을 했을 때 예? 스키너라이크 예? 펌제 썼을 때 그 일반적인 그 주노 펌제나 헤나나 뭐 히팅 펌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매직은 기깔나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결이 너무 좋아요. 결이 너무 좋은데 웨이브가 너무 빨리 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한 지한 2달 반 정도 된 고객님이 예전에 썼던 다른 펌들보다 너무 빨리 늘어지니까 맞습니다. 그 고객님은 아마도 손상도가 많지 않으신 머리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딱딱 맞추죠. 맞추는 건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맞추는 거예요.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스키널라이크의 약점이 또 그거예요. 근데 손상이 심한 머리는 스키널라이크 해도 컬 잘 나오고 유지력도 길어요. 머릿결 엄청 좋고요. 준호 펌제 썼을 때는 머리가 좀 손상이 심한 머리는 부스스한 느낌, 거친 느낌 납니다. 스키널라이크 썼더니 너무 머릿결 깨끗하고 아주 결이 예쁘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펌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할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 매출 중에 거의 절반이 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바닥부터 훑고 들어갈 거예요. 자, 첫날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기억하시는 분?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썼어요? 응용은 탄탄한 기본에 탄탄히 기본해져 있을 때
가능한 거다라고. 기억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너무 허무하게 잊혀져 가는데? 제가 첫날 수업하면서 그랬어요. 그 첫날 수업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로 모든 것들이 풀려진다, 풀어나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날 거 제가 첫날 수업하고 그래서 남이 떠든 말, 남이 해놓은 글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된다. 라고 되게 강조를 했는데 정리하신 분? 한 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수억을 주고 돈을 아무리 들이고 어디 가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 거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남의 거예요. 근데 정말 안 좋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떤 역효과가 날까요? 가서 어디 가서 또 들어? 나는 몰라. 내가 일할 때 하나도 떠올리지 못하고 내가 물어보면 하나 대답 못해요. 근데 가서 들으면 아유 다 아는 거 이렇게 해버려요 또. 그러면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게 돼버려요. 이제 끝나는 거야 그걸로. 어디 가서 뭔 교육을 받아도 흥이 안 나요. 어디 가서 뭔 교육을 받아도 그거의 중요성을 몰라요. 또 왜 들어보면 전에 들었던 얘기 그때 기억이 떠올라. 아유 저 아는 거. 아유 또 그 얘기야. 오케이. 아유 됐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업이 재미도 없고 공부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효과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역효과. 내 걸로 그때 딱딱 못 만들면 안 돼요. 만드셔야 되는데. 혼나야 돼. 맨날 영상 찍고 뭐 하면 뭐해.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 자, 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시 펌부터 갑니다. 기본부터 갑니다. 자, 펌이 뭐예요? 정의 한번 내려보죠. 미용사로서, 프로페셔널, 전문가로서 펌에 대한 정의 한번 내려볼게요. 모발 형상 기억. 모발의 형태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해서? 모발의 결합을 끊고 원하는 형태로 성형을 하고 다시 이 모양 이대로 연결을 시켜갖고 이 형태가 오래도록 유지되도록 해주는 시술. 이게 바로 펌인 거예요. 그쵸? 펌을 잘 하려면 제가 첫날 누구 머리 꾸겼었죠? 누구 머리인지 모르겠지만 꾸겼어요. 그쵸? 제가 힘을 아무리 주고 손톱작용이 날 때는 힘이 엄청 줬음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펌을 잘 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합을 잘 끊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열펌은 연화가 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화가 9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합을 끊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결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콜드펌과 열펌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콜드펌과 열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또 내가 목소리 한번 높였다고 또 개주고 갖고 그러지 말고. 자, 열펌과 콜드펌. 수소결합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콜드펌은 시스틴결합만 사용합니다. 그렇죠? 열펌은 시스틴결합에다가 수소결합까지 사용을 해요. 수소결합까지 사용을 해서 펌의 형태가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훨씬 더 굵은 웨이브가 가능해요. 그렇죠? 우리 막 30mm 이렇게 말잖아요. 그렇죠? 콜드펌은 30mm 말면 머리 다 풀려버려요. 그렇죠? 근데 열펌에서는 가능한 거죠. 열펌은 훨씬 더 수결합의 영역 때문에 탄력을 훨씬 더 많이 부여할 수 있어서. 자,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게 많아요. 자, 우리가 시술하기 전입니다. 시술하기 전에 모발은 결합은 시스템 결합도 이렇게 일자 형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고 수소결합도 일자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자, 콜드펌을 했습니다. 콜드펌을 하면 이제 형태가 바뀌죠. 결합의 형태가. 자, 시스템 결합은 이 형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수소결합은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자, 그렇게 콜드펌을 했어요. 자, 마무리 세척하고 나왔습니다. 젖은 상태에 나와갖고 타월 드라이 꼼꼼하게 했어요. 아직 머리 젖어 있겠죠? 그러니까 시스템 결합이 나 이 모양 만들 거야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소결합은 젖어 있으니까 수소결합은 없죠. 다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결합은 혼자서 신났다고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머리가 마릅니다. 머리가 마르면 수소결합이 살아나겠죠. 수소결합은 어떤 형태 만들고 싶어 해? 이 형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수소결합이 힘을 쓰면서 콜드펌한 거는 마르면 컬이 늘어지는 거예요. 컬이 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펌은 어때요?
이렇게 돼 있던 것들에서 시스틴 결합하고 수소 결합하고 둘이 힘을 합쳐서 이 모양을 만드는 거죠. 자, 젖었어요.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수소 결합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틴 결합 혼자서 힘겹게 머리를 구부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머리가 마릅니다. 머리가 마르면 수소 결합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려 말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머리 돌려 말리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고객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가 열펌하고 나면 고객한테 돌려 말리라고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쵸? 또 머리가 안 나온 것 같으면 안 나온 것 같이 느껴지면 돌려 말리는 소리를 엄청 강조를 더 많이 하죠. 잘 나왔어. 정말 잘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 고객님 대충 말리시고 마지막에는 그냥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그쵸?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고객님들이 돌려 말리세요 소리 들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고객들 그렇죠. 그 생각합니다. 고객들 또 파마 안 나왔구만 이렇게 생각한대요. 많은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또 파마 안 나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고객들이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악순환이 돼요. 가서 펌어를 했어요. 펌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침에 좀 머리 말리고 내가 이 똥손이 머리 할래니까 이거 여기가 이쁘지가 않아. 그쵸? 그러니까 펌어를 예쁜 형태 딱 잡아갖고 아침에 대충 해갖고 살살살 그냥 조금만 만져도 그 예쁜 형태로 매일매일 입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펌을 해요. 그러니까 펌을 할 때 고객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외부의 탄력 그리고 유지력. 이게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바람이 있다면 손상되지 않는 거. 그쵸? 고객들이 원하는 펌을 할 때 원하는 건 요거예요. 거기에 디자인이 있는데 이 디자인은 펌보다 커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고 요 세 개 갖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고객들한테 돌려 말리세요 너무 강조하면 고객들이 또 펌 안 나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하면 돼. 이번에 펌이 안 나왔어. 그렇게 또 느껴져요. 그 다음번에 또 펌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고객들은 그게 제 거 반복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펌을 한 번 하는데 25만 원 30만 원인데 이거 계속 할 일이 아닌데? 이거 두 번 할 가격이면은 에어랩을 사겠는데? 에어랩을 사서 매일 하는 어차피 아침마다 200바퀴 말려서 머리를 말려야 된다면 에어랩 사갖고 하는 거 훨씬 낫겠는데 하고 에어랩을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 펌을 해도 어차피 안 돼 예쁘지 않아 하니까 에어랩을 사서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나은 거죠. 에어랩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머리 지금 우리 고객들 중에 준호 이제 이 에어랩은 프리미엄 살롱 고객일수록 많이 갖고 있어요. 저가의 로드샵들은 에어랩 쓰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에어랩 하시는 분들 특징 고객들 중에 많죠. 에어랩 쓰시는 분들 그분들 머리 어때요? 엄청 건조해졌어요. 엄청 건조해서 손상 엄청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펌이 더 안 나와. 또 환장하는 거죠. 펌이 더 안 나와. 왜 에어랩 쓰니까 건조해져? 그래서 우리 이제 알았죠. 에어랩 쓰면 머리 상한다라는 거 알았죠. 고객한테 고객님 에어랩 쓰시면 머리 상해요. 그러면 고객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상한다고 그래요. 왜 안 상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에어랩 쓰면 머리가 안 상한다고 생각할까요? 고객은 다이슨이라서. 딱 그거 하나예요. 다이슨이야 안 상해. 이게 브랜드 가치예요. 여러분들도 그거 엄청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죠. 준호맨. 그렇죠? 준호맨들도 그 브랜드 가치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에 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것들을 해내야 돼요. 사실 에어랩 같은 경우는 드라이하고 아이롱하고 동시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상할 수가 있나? 안 상할 수가 없죠. 안 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에어랩 하시는 고객들 어떨까요? 에어랩 하시는 고객들. 그분들. 자, 에어랩을 하시면 에어랩 사용 이전과 사용 전과 에어랩 사용 후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시술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에어랩을 사서 쓰면서 시술 시간이 짧았을 것 같죠? 길어졌대요. 고객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봤습니다. 에어랩 쓰시는 분들하고 시술 시간이 더 길어졌대요. 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전에는 똥손이어서 뭐를 해도 안 되니까 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해보는 거 자꾸. 그런 거예요. 메이크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준비 시간이 엄청 짧아요. 화장하는 시간이. 메이크업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메이크업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어차피 똥손 해봤자 뭐가 안 나오니까 안 했는데 에어랩 사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게 가능해지니까 시술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시술 횟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술 횟수도 더 많아졌겠죠. 어차피 애도 안 나오고 머리가 예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묶고 다니고 대충 하고 다니는데 에어랩을 샀더니 뭐가 되거든? 그러니까 더 자주 하게 되죠. 비싼 거 샀으니까 더 자주 쓰게 돼요. 본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술 시간 길어져, 시술 횟수 많아져. 머리가 안 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이롱하고 드라이하고 한꺼번에 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고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펌을 하고서 돌려 말리세요 너무 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돌려 말리세요라고 하는 경우와 돌려 말리세요를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되는 경우.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손님이 여러분이 계세요. 한꺼번에 이제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열펌 고객은 이제 우리 인턴분이 중화하고 pH하고 세척하고 나왔어요. 자, 그 사이에 나는 다른 고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턴분이 마무리하고 딱 고객을 내 옆으로 모셔다가 딱 앉혀놨는데 타월 드라이를 했더니 자는 사람 깨우지 마. 그대들이 집중해. 자는 사람 깨워도 또 자. 자, 봅시다. 딱 나왔는데 고객님 머리가 컬이 웨이브가 탄력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타월 드라이 짱짱하게 했더니 웨이브가 딱 살아있어. 기분이 어때요? 완전 행복해지죠. 그리고 고객 앞에 엄청 당당해져, 진짜. 그쵸? 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고객한테 내가 너한테 이 돈을 받는 거 진짜 싸게 해주는 거야. 너 나니까 이렇게 해주자 하고 엄청 당당해지는 거. 이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괜히 바빠 죽겠는데도 가갖고 얼굴 한번 보죠. 거울로. 보고, 아, 고객님 펌마 잘 나왔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마무리 해드릴게요. 그쵸? 바빠 죽겠는데도 갔다 와요, 한번. 그쵸? 딱 나왔는데 옆에서 인턴이 우리 인턴분이 웨이브를 타월 드라이 했는데 머리가 쭉쭉 늘어져 있어. 어떻게 해요? 아이 컨택 안 하죠. 그쵸? 안 해요. 시간이 남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턴한테 돌려 말리세요는 한 5단계 돼야 하는 거고요. 2, 3, 4단계 애들한테는 내비두세요. 이따 제가 말릴게요. 그쵸? 그리고 엄청 콩당콩당해요. 막 심장이 뛰고 막 고개 얼굴 어떻게 보지? 가갖고도 아이 컨택 안 합니다. 머리만 만집니다. 머리 만지면서 얘기해요. 그쵸? 아이 컨택 안 하고. 그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젖은 상태에서 웨이브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경우에는 웨이브가 젖은 상태에서 저렇게 컬이 탄력이 있고 왜 어떤 머리는 젖은 상태에서 뻗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뭔지를 명확히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걸 밝혀내는 순간 모든 머리가 다 젖은 상태에서 웨이브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 말리는 거 그렇게 많이 안 돌려도 되는 거죠. 거의 다 말려놓고 막판에 그냥 10바퀴만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왜 젖은 머리에서 웨이브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웨이브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걸 너무 쉽게 결론을 내죠. 고객님 머리가. 아니, 고객님 모질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못한 거야. 두 개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방금 전에 우리 공부했어요. 연화가 제대로 안 돼. 아니에요. 나 연화 엄청 잘 봤어요. 연화했는데 엄청 연화 탄력 엄청 좋게 딱 진짜 연화 잘 나왔는데 펌이 안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럼 이제 다시 연화란 무엇인가부터 또 공부했고 올라오는 거예요. 탄탄한 기본이 중요하다고요. 자, 연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는 게 연화예요. 연화가 뭔지 대답할 수 없다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연화란 무엇인가? 연화를 한다. 펌제를 바른다는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항상 일할 때는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연화를 하나. 그래서 연화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연화란 시스템결합과 염결합을 끊는 작업이에요.
펌을 하기 위해서 머리의 형태를 바꾸기 전에 결합을 끊어야 바뀌는 거 알잖아요. 그쵸? 그 시스템 결합과 연결합을 우리가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충분히 끊어놓는 작업을 우린 연화라고 하는 거죠. 그 연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시죠? 테스트를 봅니다. 연화 테스트란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뭔가를 알려드릴 때는 뭐는 뭐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그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게 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뭔가를 해낼 수가 있어요. 외우면 딱 그거에 맞는 케이스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면 제가 제일 신경 쓰고 하는 거는 제가 하는 생각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볼 수, 그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연화 테스트란 무엇인가? 뭘 확인하려고 연화 테스트 하시는 거죠? 염결합이 끊어진 거. 나이스. 시스템 결합이 끊어진 건 확인을 할 방법이 육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젖은 상태에서는 어떤 결합만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젖은 상태에서는 어떤 결합만? 자, 펌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머리가 타월드라이에 젖어 있어요. 어떤 결합이 형태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결합이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연화할 때 이 시스템 결합이 제대로 안 끊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젖은 상태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막 돌려 말리니까 수소 결합이 간신히 일을 해갖고 그 형태를 잡는 거죠. 연화할 때 시스템 결합이 제대로 안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시스템 결합은 어떻게 봐야 돼 도대체? 그래 우리가 연화 보고 뭐 이렇게 말아갖고 이렇게 보고 뭐 쭈룩한 거 보고 땡겨보고 뭐 접어보고 꽈보고 비틀어보고 이거는 다 염결합이 얼마나 끊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지 시스템 결합이 얼마나 끊어졌는지 확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육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시스템 결합은 어떻게? 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그게 충분히 시스템 결합을 끊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이 시간이 15분. 기본 15분. 기본 15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큐티클층을 뚫고 들어가는 시간도 있고 어쩌고 그러겠죠? 그거 조금 더 짧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막 5분, 7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연화 안 되는 거예요. 염결합만 박살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기본 15분을 본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아저씨가 미쳤나? 연화제 발라고 5분이면 머리가 너덜너덜해지는데 15분을 보라고? 머리가 다 녹아 없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지요. 그쵸? 연화를 잘한다? 펌제를 잘 바르는 게 연화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연화를 15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연화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15분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15분을 볼 수 있을까요? 연화가 어떤 머리들은 15분 보죠. 그쵸? 어떤 머리들은 15분 아니라 20분, 25분도 보죠. 그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연화를 들어가야죠. 그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연화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화가 식은 죽 먹게요. 과연화? 과연화 없어요. 그 상황을 만들고 연화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전철이라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전철이제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과연 그거에 부합하는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철이라는 게 그러면 모발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전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전처리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혹은 시중에 판매되는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전처리제가 모발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펌제를 낮춰요. 펌제의 작용을 낮추고 펌제를 희석시키고 펌제의 침투나 펌제가 일하는 걸 방해하는 그런 성분들로 채워져 있어요. 너무 많아요. 자,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러면 펌하기 전에 전처리제를 PPT 쓰면 좋아요? PPT 쓰면 당연히 PPT를 써야죠. 뭘 써요? 그걸 써야죠. 그러면 이거 아니죠. 제품 이름 갖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제품 이름 한번 보죠. PPT 세라 트리트먼트예요. 그쵸? PPT에 세라마이드 막 잔뜩 들어있을 것 같죠? 특징 PPT 콜라겐 PPT 케라틴 하이드롤라이즈 케라틴 하이드롤 콜라겐
내 모발에 빠져나간 단백질을 채워주고 단단함과 탄력을 주는 천연 보습 성분이 거칠어진 큐티클을 매끄럽게 정돈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천연 보호 성분 배합, 세라마이드, PPT, 케라틴, PPT 콜라겐. 우와, 완전 좋은 거 같죠? 자, 성분, 전 성분 한번 들어가 보죠. 정제수, 세틸알코올, 다이메치콘, 실리콘, 쭉쭉쭉쭉쭉쭉. 그래서 여기 산, 락틱 애시드, 산은 왜 집어넣었어요? 산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펌제 알칼리 낮추겠다는 소리죠. 펌제를 낮춰버리겠다는 소리죠. 여기도 애시드, 그쵸? 뭐 시어 버터 들어있고 뭐 쭉쭉쭉 들어있고 하이드로 콜라겐, 하이드로 케라틴 여기 조금 들어있네. 이만큼 갖다 넣어놨네요. 그쵸? 이게 전처리제일까요? 이거는 펌제를 작용 못하게 하고 펌제를 다운시켜버리는 전처리제죠. 자, 펌을 들어갑니다. 전처리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연화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단백질은 요만큼밖에 없고 펌제 알칼리 이만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컨디션, 모발의 컨디션을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자, 시작하고 연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갖고 시작하겠다는 소리예요. 단백질 요만큼밖에 없는 머리에다 펌을 하고 나와 안 나오죠. 아까 단백질 밀도 낮아갖고 단백질 양이 별로 없는 머리에다 펌을 하니까 계속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펌이 죽어도 안 나온다고. 이런 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품의 이름은 PPT 세라 트리트먼트란 말이에요. 이거 쓰시는 분 있으시려나요? 준호 이거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본 적 있죠? 손 들어 빨리 쓰시는 분들. 아, 손은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저한테 눈빛만 하나 주세요. 자, 이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엑스트라 전 여친의 X가 아니고 엑스트라의 약자겠죠? 엑스트라 세라마이드 PPT 트리트먼트예요. 그렇죠? 아까 그 제품 그대로 카피한 제품이죠. 앞에는 영어하고 이러면 일본 제품인가? 화장품 제조업자, 수입자 아니에요. 수입업자 아니에요. 화장품 수입업자가 아니고 화장품 제조업자 및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주식회사 JPS 코스메틱. 저 이러다 칼 맞을 것 같아요. 하드 제품들을. 우리나라 제품이죠. 인천 남동구 앵고게로에서 만든 우리나라 제품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에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품의 이름만 보고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아, 난 뒤를 봐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요. 공부하시라고요. 양심도 없죠, 진짜.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안 쓴 게 다행이에요. 또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안 썼어요. 그쵸? 절묘하죠? 이것도 똑같아요. 쭉 보면은 맨 실리콘, 다이메치콘, 사이클로펜타실옥사인 쭉 이런 거 해놓고 저 밑에 하이드로에서 콜라겐, 하이드로 케라틴 넣었어요. 하이드로 케라틴, 그래도 들어있잖아요. 그쵸? 들어있죠. 왜냐하면 PPT란 말을 쓰려고. PPT란 말을 쓰려고 조금 넣은 거죠. 이것도 안 넣고 쓸 수가 없으니까. 몇 퍼센트나 넣어야 저 말을 쓸 수 있어요? 이만큼만 들어가도 쓸 수 있죠. 몇 퍼센트 그런 어. 시각적 기준이 없어요? 없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광고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 모발을 단단하게 결합시키고 단단하게 결합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미용사들이, 우리 스타일리스트들이 모발이 단단해졌는지 이거 잘 못 느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만 신경 써요? 맨날? 얼마나 부드러운가만 신경 쓰니까 매끄러운 코팅으로 윤기를. 자, 세라마이드 성분이 모발간 간축물질 CMC 소실된 부분에 작용하여 모발을 단단하게 결합시키고 매끄러운 코팅으로 윤기를 주는 이상적인. 자, 매끄러운 코팅으로 윤기를 주는 건 이 단백질이나 세라마이드랑 전혀 상관없이 누가 하는 거예요? 다이메치콘하고 사이클펜타실옥사인이 하는 거죠. 성분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저걸 또 몇만 원씩 주고 사요. 이거는 그냥 제품 이름이 트리트먼트 아니에요? 샴푸하고 마지막에 그냥 헹구는 용도로 쓰는 제품들이에요. 다 사실은. 그러면 저기 전성분에 앞쪽에 나와 있을수록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성분은
많이 들어간 퍼센트대로 쭉 그 순서대로 써야 돼. 무조건. 뒤집어 쓰지 못해요. 저런 거를 살 때 우리가 얘기하는 얘네가 이로 올라와 있어야죠. 앞에 있는 그렇죠. 거예요? 첫 번째 줄, 그러니까 거의 제품을 볼 때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면 그 밑으로는 거의 의미 없다고 보셔도 돼요. 어떤 성분들은 조금 의미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두 번째 줄까지 보면 끝나요. 그런데 얘가 어떤 것도 있냐면요. 얘가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첫 줄만 보셔야 되죠. 이런 제품들 쓰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계속 그거에 속으니까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스키너라이크예요. 스키너라이크 요새 준에서 핫하죠. 펌제, 그렇죠? 스키너라이크 제가 펌제 스키너라이크 펌제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아직 판매도 되기 전에 딱 보고서 그 누가 저한테 교수님 이것 좀 봐주세요. 펌제 누가 테스트 좀 하라고 갖다 줬는데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성분 좀 봐주세요. 뭐 누가 만들었어?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펌제? 와 괜찮은데 성분이? 그때 그쵸 한번 써보려고요. 테스트 해봐. 일단 성분은 나이스. 오케이. 완전 좋아. 완전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여태까지 펌제 진짜 엄청 이상한 것도 많은데 정말 신경 써서 좋은 걸로 만들었어. 그런데 마지막 테스트는 해보고 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봐.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비쌀 거야 아마. 성분표만 보고. 예, 가격 비싸대요. 단가가 좀 비싸요. 비싸도 이건 쓸 가치가 있어. 쓸만해. 오케이, 한번 해봐. 그래도 했는데 역시 교수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좋을 수밖에 없어. 성분은 거짓말 안 해. 그 스키너라이크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 뒤로 나오는 제품들은 영 또 이상해요. 스키너라이프 대표님이 자꾸 저 보자고 그러는데 혼내려고 그러나? 만나보세요. 예? 거기서 작년부터 보자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어요. 트리트먼트가 이거 하나 있는데. 자, 스키너라이크 한번 볼게요. 트리플 3개. 그쵸? 3가지, 3개. 컴플렉스 3개의 중합체란 소리예요. 3개 복합체란 소리예요. 뭐? 헤어, 모발의 단백질. 모발 단백질 3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란 소리죠. 자, 뭐 들어있어요? 콜라겐, 케라틴, 펠리소. 요거 3개가 복합되어 있는 제품이란 소리예요. 그쵸? 케라틴과 콜라겐 그리고 펠리세아의 3개의 모발 단백질 성분이 모발 내부에 쭉쭉쭉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컨셉은 좋아요. 전성분 보세요. 케라틴 있어요? 저번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다른 뿌리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 이름 보고 사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성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그 스키너라이크 제가 진짜 이거 와 이제 진짜 드디어 이런 회사가 나와서 이제 우리 미용인들이 좋은 제품을 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나오는 제품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절대 신임은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 상담실에 전화를 해야 되나요? 이거 많이들 쓰고 계시나요? 또 왜냐면 스키너라이크가 펌제로 딱 치고 들어왔는데 제품이 좋으니까 막 이거 쭉 뭐 실크 범인이 뭐니 막 쫙쫙 오는데 또 나머지는 별로예요. 펌제는 괜찮아. 에이. 역시 아직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전처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연화라는 걸 다른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또 단백질하고 알칼리하고 제가 심판을 보고 한 판 싸움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화는. 제가 심판 보고 자, 단백질 일로 와. 알칼리 자, 시작 하고 딱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붙이는데 단백질은 이런데 알칼리는 이래. 이거 싸움이 될까요? 싸움 못 붙이죠. 이거 싸움 붙이면 단백질 완전 박살 나요. 다 죽어요. 이렇게 싸움을 붙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끌어올려서 컨센트 자 이제부터 시작.
하고 싸움을 붙여야 되는 거죠. 얘를 끌어올리는 걸 우린 전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펌을 하면 연화를 하면 전, 중, 후처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쵸? 전, 중, 후처리를 하는데 자 싸움을 붙이려고 봤더니 단백질이 50밖에 없는데 알칼리가 100 있네. 이대로 싸움 붙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2대1로 싸움 붙이면 다 죽지. 그쵸?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죠. 이거죠. 그런데 상당수의 제품들이 이게 아니고 이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단백질 양이 적은데 펌이 탄력있게 나올 리가 없고 유지력이 좋을 리가 없고 펌이 마음에 들 리가 없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건 거예요. 그럼 어떤 단백질? 케라틴이에요. 왜 케라틴? 모발이 원래 케라틴이니까. 또 첫날 했어요 우리. 왜 케라틴? 케라틴 단백질은 어떤 아미노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시스테인 아미노산을 많이 갖고 있고 시스테인 아미노산은 뭐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전체 21가지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황을 갖고 있는 건 시스테인 아미노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케라틴이에요. 밀단백질, 콩단백질, 콜라겐 단백질 이런 거 안 된다고요. 무조건 우리는 케라틴만 보고 가야 된다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무조건 케라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케라틴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보면은 콜라겐하고 케라틴이 들어있으면 케라틴이 앞으로 와 있는 제품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콜라겐이 앞쪽에 와 있고 케라틴이 들어가 저 끝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콜라겐이나 케라틴이라고 써놓고도 케라틴을 안 넣어버리고 단가가 엄청나거든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케라틴을 채우셔야 돼요. 케라틴을 채우면 황이 많아지겠죠. 황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젖은 상태에서 황결합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단백질, 콩단백질, 옥수단백질, 뭐 콜라겐 이런 거 넣어봤자 젖은 상태에서 웨이브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실카 아미노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린 무조건 뭐라? 케라틴.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싸움을 붙였어요. 시작하고 딱 싸움을 붙였는데 싸움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진 않죠. 자, 안 돼! 안 돼!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자, 안 돼. 공평하게 싸워야죠. 자, 너 올라와. 딱 싸움을 딱 붙였는데 내가 생각한 요렇게 내려가는 걸 본 거죠. 딱 연아 오케이 해야 되는데 자, 시작했더니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러면 우리는 뭐를 해줘야 돼요? 야, 이러대로 가면 이거 큰일 나겠거든? 중처리하고 끌어올려서 다시 계속 올라가게 해줘야겠죠. 그걸 우리는 중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싸움을 붙였더니 얘가 40 남았는데 얘가 70이 남았네. 이대로 싸움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를 해줘야 돼요?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중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연화 하다가 뭐 중간에 발효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보면 알칼리 깎아내는 게 되게 많아요. 아까 봤죠? 제품들의 전처리라고 만든 무슨 애시드가 산이거든요. 그런 것들 도포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도포하면 연화 안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쭉 해갖고 자, 이거를 해버리면 거의 15분 이상 가요. 정말 제대로 못했을 때 요거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것만 해도 과연하는 건 안 보여. 그런데 저걸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얘가 10 남고 얘가 50이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러면 게임 끝난 거야. 과연화 된 거예요. 그쵸? 과연화 된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응급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과연화가 되는 거니까. 그쵸?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단백질을 100을 갖다 들이부어도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해야 돼요? 이때는 이거를 해줘야 돼요. 알칼리 죽여버려야 돼요. 뭘로 하면 될까요? pH 반응서 D로 하는 거예요. D를 도포해갖고 얘를 끝을 내야 돼요. 알칼리 빨리 끝내야 돼요. 이건 예. 전처리랑 중처리는 같은 그냥 케라틴 단백질. 예, 그렇죠. 케라틴이죠. 무조건 케라틴이면 단백질은 우리가 펌해요? 무조건 케라틴이에요. 염색해요? 무조건 케라틴이에요. 왜 케라틴? 간축물질. 그쵸? 시스테인 아미노산
팡! 얘네 때문에. 그렇죠? 염색할 때도 케라틴이에요. 벌써 어저께도 이제 어저께 낙성대점하고 홍대점 하는데 낙성대점 원장님이 염색하기 전에 케라틴 그 K를 도포하고서 탈수가 반응 일으켜갖고 했더니 훨씬 더 좋더라. 모발 손상도 없더라. 색도 선명하더라. 피드백 계속 해보신 분 계시나요? 해보셔야 돼.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건 사람들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해보셔야 돼요. 자, 근데 해보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미용사는 돈 받고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고객한테 해보시면, 고객한테 연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끼리 해봐요. 확실히 딱 내가 자신감을 갖고 고객한테 해야지. 아, 이거 배웠어. 오케이. 고객님 오셨네? 딱 만만한데 저 머리 해봐야지.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못 해요. 항상 쫄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것들을. 우리끼리 해봐야죠. 자,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는데, 자, 이걸 하는 순간, 펌은 끝난 거예요. 이거 하면 펌 못 해요. 이 상황은 벌어지면 안 돼요. 아예. 이 상황은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걸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이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어.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라는 소리예요. 대신에 어떨까요? 펌 안 된다고요. 펌 진행하시면 안 돼요. 펌 진행 못 해요. 거기서 끊으셔야 돼요. 끊고 고객님 돈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마무리 잘해갖고 보내드리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거 갖고 어거지로 끌고 가면 나중에 크레임 크게 걸려요. 3개월 동안 케어해주는 3개월 동안 무료로 케어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무조건 여기서 스톱이에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면 이건 죽어도 안 나옵니다. 이건 죽어도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나올 수 있죠. 아까 같은 전처리하고서 연하 15분 보면 이거 나올 수 있죠. 케라틴 갖고 하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걸 왜 알려드리냐? 왜냐하면 봅시다. 우리가 연화라는 건 뭐라고요? 시스템 결합과 연결합 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pH 밸런서 산을 도포했죠. 얘가 pH 밸런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pH 밸런서 D가 하는 역할. 염결합을 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알칼리가 끊어놨던 염결합을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등전점으로 낮아지면서 그게 생기는 거죠. 등전점이 낮아지면서 결합이 우리 봤잖아요. 우리 등전점이 이런 거 그림 제가 보여주면서 등전점을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합을 다시 다 연결을 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하는 순간 연화 안 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펌은 스톱하셔야 돼요. 그거 펌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펌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발만 엄청 손상이 돼요. 자, 그래서 딱 해갖고 모발 일단 우리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요새 그런 영상들 많죠. 탈색하고 과연화돼갖고 머리 노곤노곤해진 머리들. 완전 너덜너덜해진 머리. 거기다가 뭐 제품을 바르고 아니면 뿌리고 핸들링을 조금 하니까 완전히 처음에는 쭉 늘어나갖고 완전히 머리가 막 지글지글 하던 머리들이 그거 뿌리고 딱 하니까 땡땡해졌어. 그쵸? 여기까지만 나와요. 영상은. 그걸로 펌 완성한 건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걸로 그렇게 해갖고 펌 완성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거 펌 못하거든요. 그거 해갖고는. 그래서 펌 하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머리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펌 해야지. 안 돼요.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펌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딱 끝내버려야 돼요. 끝내버려. 근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자, 우리가 이걸 도포해갖고 하면 머리가 다시 딱 탄탄해지거든요. 근데 상당히 일시적이에요. 내일 모레 가면 다시 다 그렇게 돼요. 그대로 보내면 안 돼요. 그대로 보면 크레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에다 단백질 채워서 보내야 돼요. K 도포해갖고 흡수시켜놓고 탈수가 반응 플래트까지 싹 해갖고 그리고 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가 되게 중요하겠죠? 아무 말 안 하고 혼자서 안 되겠네? 딱 해갖고 고객님 오늘 안 되겠어요? 그냥 가세요. 오늘 도저히 펌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고객님 딱 하다가 과연화 될 거예요. 벌써 이렇게 될 머리면 상담할 때 모발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모발 컨디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놓은 게 있겠죠. 고객님 아까 그 웨이브가 그 펌이 고객님한테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거 하면 정말 고객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그걸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펌제를 도포해 보니까 이 고객님 모발이 그거를 펌제를 버텨낼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세요.
도저히 안 돼. 제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객님 모발을 여기서 스톱을 하고, 제가 스톱을 하고, 고객님 모발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단백질을 제가 채워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서 스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웨이브는 나올 수 있어. 할 수는 있는데요. 해봤자 고객님이 이 머리가 손질하기만 더 힘들어지시고, 이 웨이브가 절대로 이 사진처럼 이쁜 웨이브가 안 나오고 부스스하고 지저분한 웨이브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스톱을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고객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고객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이제 고객님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이제 물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고객님, 진짜 고객님 그 웨이브가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거 정말 그리고 제가 그거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고객님 모발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객님 모발 안에 펌이라는 거는요, 펌이라는 건 모발 내부에 있는 단백질, 그 단백질 사이사이의 결합들을 가지고 형태를 잡아서 그 형태 유지해 줘야 되는데, 고객님 모발 내부에 단백질이 지금 많이 유실된 상태여 갖고 펌을 못 하는 거예요. 고객님 모발 안에 만약에 이걸 하고 싶다면 고객님 모발 안에 단백질을 가득 채워 넣고, 그리고 나면 고객님 원하는 그런 예쁜 웨이브가 가능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빌드 2번에 펌, 시스권 만들어서 팔아야죠. 리빌드 2번에 펌 해갖고 조금 할인해갖고 시스권 딱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펌 할 수 있냐고요? 예,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라.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여기서 펌을 어떻게 하는지 끌고 예. 그 저처리제랑 중간에 이제 불처리 하잖아요. 예? 그럴 때 리비드 K를 뿌려도 K를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K를 도포하라는 거예요. 뿌린다는 말 쓰지 않기로 했어요. 도포라고. 그쵸? 좀 더 고급진, 하나하나 모든 단어를 고급진 단어로 바꿔 나가야 돼요. 이렇게 고급지게 해놓고 준호의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쓰는 말은 완전히 싸구려면 안 되잖아. 그쵸? 도포라는 말을 씁시다. 뿌린다는 말보다. 뿌린다는 말은 좀 찌끄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쵸? 고객님 이거 뿌려드릴게요. 그러면 찌끄린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고객님 도포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 부분에다 발라준다는 느낌이 나요. 이게 단어 하나가 가지는 어감이 엄청 틀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뿌린다는 소리 하지 맙시다. 선생님들도 인턴분들한테 뭐 이거 뿌려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거 뿌려주세요. 그러면 네, 도포해드릴게요. 이러고 인턴이 눈 동그랗게 뜨고 딱 해줘야 돼. 선생님도 고쳐줘야 돼요. 뿌린다, 찌끄린다는 느낌 나오죠. 그쵸? 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도포한단 말 쓰기로 하고 일단. 자, 그럼 후처리는 뭘까요? 후처리는 이거 하는 거죠? 그쵸? 요거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고 펌하면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이러고 펌하면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자, 연화라는 거 무슨 약으로 해야 돼? 몇 번 봐야 돼? 뭐 이런 거보다 중요한 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연화가 엄청 쉬워질 수 있어요. 이걸 제대로 한다면. 이거는 K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백질이니까 당연히. 아까 케라틴이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봅시다.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집단지성을 우리가 펌이 잘 나올 수 있는 조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힘드세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1시간 반? 5분만 쉴게요.